오늘 수업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굴절률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남유리에 굴절액을 놓고, 이 굴절액은 유황을 녹여서 만든 메탈린 아이오다이드죠. 이 굴절액은 유황을 녹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사용을 하고 나서는 새로 할 때는 화장지로 닦고 검사를 다 하고 나서는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굴절액을 우리가 접촉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의 굴절률을 관찰해라 하는 이유는 스톤, 우리 원석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방향이 우리가 광축 방향입니다. 광축 방향. 굴절률을 검사할 때 이 광축 방향에 걸리면 이렇게 복굴절을 하는 스톤도 그 방향에 걸리면 그림자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단굴절로 보입니다. 단굴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방향 검사를 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처음에 접촉액을 놓고 유황을 용해한 메탈린 아이오다이드를 놓고 1.80의 굴절률을 놓고 스톤을 손으로 밀어서 접착시킨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관찰했더니 1.500 처음에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복굴절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편광렌즈를 돌렸더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스톤은 그러면 단굴절이구나 해서 이렇게 적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복굴절 하는 스톤도 이 강축 방향에 걸리면 숫자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을 돌려봐라. 그래서 이 스톤이 만일에 단굴절 스톤이라면 첫 방향 돌렸을 때, 편광렌즈를 돌렸을 때 움직이지 않았고, 두 번째 15도를 돌렸을 때도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근방에 처음에 510 잡히고 나서 편광렌즈를 돌려도 움직이지 않겠죠. 세 번째 방향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단굴절 스톤은 이 숫자와 이 숫자 중에서 어떤 걸 적느냐면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세 방향 굴절을 해서 복굴절 하는 스톤 같은 경우에는 복굴절률이 가장 큰 숫자, 이 스톤을 적으시면 되고, 단굴절인 스톤은 이 한 방향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굴절률을 우리가 초급에서는 금방과 같이 사용법 주의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굴절률, 보석의 굴절은 우리 내부 전반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빛이 매한매질, 결정 구조가 아주 조밀한, 쉽게 이야기하면 굴절률이 높은 매한매질에서 소한매질로 빛이 통과할 때 빛을 우리가 레이저 빛끝이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수빨 같다. 국수빨. 이렇게 통과할 때 어떤 빛은 이렇게 통과도 하고 하지만 어떤 빛은
이 매한 매질과 소한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 흐른단 말이에요. 경계면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빛, 여기에서 경계면을 따르는 이 빛의 각도를 우리가 그 보석의 임계각이라고 하고, 이 빛 중에서 다시 매한 매질을 들어가서 소한 매질에서 다시 전반사될 때, 다시 돌아올 때의 이 각을 이 스톤의 굴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내부 전반사거든. 자, 그러면 매한 매질은, 소한 매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굴절률 검사할 때 스톤 이렇게 넣죠. 그리고 중간에 굴절액 깔잖아요. 이 굴절액이 매한 매질의 역할을 하고, 이 스톤이 소한 매질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스톤이 굴절률 초과되는 스톤이다. 그러니까 이 접촉액이 1.80까지만 관찰할 수 있는 이 접촉액을 놨을 때, 이 스톤이 지르콘이나 알만다이트 가닛이나 로돌라이트 가닛이나 스페사르타이트 가닛 같으면 이 굴절률보다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부 전반사 되지 않겠죠. 이런 스톤들을 우리가 굴절률 초과 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OTL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부 전반사 될 수 있을 정도의 매한 매질, 굴절액보다 더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스톤들은 내부 전반사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관찰하면 이 안에 1.700, 뭐 1.600 되어 있다고 봅시다. 밝고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면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면이. 예를 들어서 자수정 같은 경우는 1.6, 1.540에서 1.50 사이에 복구절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1.540에 그림자가 온다고. 여기는 밝고 어두운 경계면이 형성이 되는데, 알만다이트 가닛이나 지르콘이나 로돌라이트 가닛, 스페사르타이트 가닛, 데만토이드, 이와 같은 스톤은 매한 매질보다 더 매한 매질이기 때문에 내부 전반사 되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면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굴절률 검사란에 OTL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자, 위와 같이 평평한 면이 있는 스톤을 관찰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굴절액을 놓고 평강 렌즈를 돌리면서 세 방향 돌리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법을 평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스톤 중에서 아무리 못생겼던 스톤이라도
한 면이라도 평평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스톤은 이런 거 평평한 면만 있는 스톤이 없어요. 어떤 스톤은 이렇게도 생겼죠. 어떤 스톤은 이렇게도 생겼잖아요. 평평한 면이 없잖아요. 우리가 캐보션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비드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패싯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죠. 패싯 보석. 패싯 보석은 투명도가 일단 좋습니다. 투명도가 TP나 TL 안에 들어가요. 보통 STP에서. 그래서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런 내부 전반사가 좋기 때문에 휘광성, 그러니까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휘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 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깎아. 자, 그러면 캐보션 형태나 비드 형태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깎아 놨냐면 색상도 이미 진하고 투명도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도 진하고 투명도도 좋지 않은 이 스톤을 패시스로 돈을 들여서 깎아도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톤은 그냥 간단하게 캐보션이나 비드 형태로 깎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패시 보석은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평면법으로 관찰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캐보션과 비드는 관찰법이 다릅니다. 곡면법이란 걸 사용해요. 곡면법은 한 세 가지로 50대 50, 평균법, 명멸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평균법은 관찰했을 때 원의 동그라미에서 원의 반 지점 오는 옆에 있는 숫자를 읽는다는 것이고, 평균법은 차츰 얘가 진해질 때 이렇게 평균을 읽는다는 의미고, 여기에서 평균을 읽는다는 얘기고, 명렬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곡면법 보는 스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50대 50입니다. 50대 50. 제가 이제 50대 50이 가장 좋다. 평균법, 명멸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굴절률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론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굴절률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나왔더니 1번 50대 50, 2번 평균법, 3번 명멸법, 4번 평면법 이렇게 나왔더니 1번 딱 체크하시는 분 계시네. 이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50대 50은 오차가 많아요. 그러면 곡면법에서는 가장 좋지만 통틀면 평면법의 정확함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방법에서 유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곡면법에서 50대 50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 굴절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중 남유리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평광 렌즈를 떼어내요.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이거 움직이는 거니까. 드러내고 단색광, 빛이 들어가겠죠. 단색광을, 스톤을 이렇게 놓습니다. 편하기 좋은 것은 이렇게 놓으면 편하겠지만 이 스톤의 페이스는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는 보이지만 이쪽 부분에 광택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얹으셔야 돼요. 이렇게 얹고, 반드시 이 뚜껑은 닫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관찰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평면법 보실 때는 그냥 눈을 이렇게 가까이 딱 대면 돼요. 가까이 대면. 근데 곡면법에서 50대 50을 보실 때는 눈을 일단 띄어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이 원이 너무 멀리 하시면 원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또 눈을 가까이 대면 이 원의 전체를 못 봐요. 자,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그림자의 부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이 적당한 크기로 보일 때까지 이 조절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원 안에 있는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읽어야 되냐면, 이론은 50대 50인데 스톤의 80, 90%가 3분의 1 정도를 읽는 것. 3분의 1 정도의 그림자가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숫자를 읽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50대 50을 읽어야 되네요. 원의 반을 읽어야 될 때는 유달리 이 테두리의 그림자가 진한 스톤은 반을 읽었을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한데, 그 외에 테두리가 원만하게 동그란 상태 같으면 이 원의 3분의 1 지점에 그림자가 오면 고개를 멈춰서 옆에 있는 숫자, 소수점, 이번에는 둘째 자리까지, 평면법은 셋째 자리까지 읽으셨잖아요. 둘째 자리까지 읽고 나서 가로 열고, 나는 이 스톤을 스포트로 봤다 해서 S로 적으시면 됩니다. 곡면법은 패싯면이 없는 스톤을 굴절에게 놓고 편광렌즈를 떼고 눈을 거리를 어느 정도 주면서 이 원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때 멈춘 다음에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여기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어디에서 멈춰야 하냐면 이 원의 3분의 1 지점에 멈춰서 옆에 있는 숫자를 읽으시면 되는데, 0.0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읽으면 이 스톤의 굴절율이 되겠죠. 평면법은 세 방향을 읽었잖아요. 이 스톤은 그 상태에서 복굴절 하는지 단굴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향만 관찰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 스톤의 굴절율이 되는 겁니다. 자, 곡면법으로 관찰하는 스톤도 OTL이 있겠죠. 그죠? OTL이 있겠죠. 자, 곡면법으로 관찰했을 때 이 스톤의 OTL은 어떤 식으로 관찰되냐면, 원 안에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까맣다. 그렇죠? 만일에
굴절율 초과가 되지 않고 굴절율 범위 안에 1.450에서 1.790 사이에 있는 스톤이라면 반드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 스톤을 OTL로 적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굴절율이 1.740, 760에 해당되는 스톤, 그러니까 크리소베릴, 크른듬, 이 스톤도 1.790에 가깝기 때문에 까맣게 보입니다. 이 안에, 원 안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굴절율 검사에서 스포트법으로 검사했더니 이 안에 있는 원이 다 까맣더라 하면 OTL일 수도 있고 크리소베릴일 수도 있고 크른듬일 수도 있어요. 자, 다행스럽게도 캐보션 스톤들, 그러니까 패시 스톤이 아닌 캐보션 스톤들은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의 검사에서 크리소베릴인지 크린듬인지를 또는 OTL인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스톤 중에서 탄산염 보석이 있어요. 탄산염 CO3. 탄산염 보석은 진주, 산호, 쉘, 말라카이트, 로도크로사이트, 칼사이트, 이런 스톤도 굴절율 자체가 폭이 크기 때문에 다 까맣게 보입니다. 다 까맣게. 자, 그러면 이 다 까맣게 보이는 스톤, OTL, 크리소베릴, 크른돔도 있지만 특히 탄산염 보석은 외관상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스톤입니다. 진주, 백색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산호, 즉색의 이랑 구조가 있어요. 진주는 백색윤을 표면에 현미경으로 딱 보면 이렇게 지문과 같은 등고선상 줄무늬 있을 것이고, 산호는 이랑 구조가 은은하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랑 구조가 있어요. 즉색 바탕에. 쉘은 조개 껍데기잖아요. 말라카이트는 녹색 바탕에 흑색 줄무늬가 있어요. 로도크로사이트는 핑크색 바탕에 삼겹살 무늬가 있거나 레이스상 줄무늬가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로도크로사이트는 흰색 부분이 이렇게 두껍고 조금 얇고 이렇게. 또 어떤 로도크로사이트는 레이스상 줄무늬가 있어요. 하얀색이 이렇게 있어요. 핑크색인데. 그래서 로도크로사이트 충분히 말라카이트, 쉘, 산호, 진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관찰해서 외관상만 보고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포트법에서 그림자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없는 까맣게 나오는 OTL, 크리소베릴, 크른덤, 탄산염 보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탄산염 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차트가 나오겠지만
뭐 1.480에서 1.650 사이에 이렇게 복굴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굴절률 안에 여러분들은 48S에서 1.65S 이렇게 적으시고 옆에다가 복굴절 명멸 심함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주, 산호, 쉘, 말라카이트, 로도크로사이트의 굴절률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감점을 당하지 않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평면법 굴절률 보는 거 순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스포트법일 때 그러니까 캐보션이나 비드 형태로 생긴 컷의 굴절률 검사는 이런 공면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공면법은 50대 50으로 50대 50 평균병 명멸법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50대 50이다. 그러니까 50대 50은 굴절액 위에 캐보션 스톤을 페이스업 부분을 아래로 놓고 눈을 관찰할 때 원이 조금 정확하게 다 보이는 위치에서 거리를 맞춘 다음에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때, 50대 50은 그림자 테두리가 진한 부분 스톤은 50대 50을 보고, 그 나머지 스톤은 3분의 1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더라. 숫자 기입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하시면 돼요. 50S, S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관찰을 하실 때 이 그림자가 3분의 1 그림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고 전체가 까만 경우는 OTL일 수도 있고 크리소베릴일 수도 있고 크런덤일 수도 있고 탄산염 보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평광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